여러분, 오늘 아침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69 조인숙님의 아침입니다. 새벽 5시 반, 정수기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에 눈을 뜨십니다. 부엌 불을 켜고 제일 먼저 향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떤 날은 20분, 어떤 날은 30분을 훌쩍 넘어갑니다. 애를 써도 시원하지가 않으세요. 배는 늘 묵직하고 아랫배가 딱딱하게 뭉쳐있는 느낌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젊어서부터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죠. 남의 밥 반찬은 그렇게 정성껏 만드셨는데 정작 자기 몸은 늘 뒷전으로 미루셨던 겁니다. 그 세월이 지나 이제 좀 쉬시나 했더니 몸이 하나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게 바로 이 변비였습니다. 조인숙 님이 요즘 제일 무서워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변비약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변비약에 점점 더 기대게 되는 자기 모습입니다. 처음엔 한 알로 되던 게 이제는 두 알을 먹어야 겨우 움직인다고 하세요. 이러다 약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사람이 되면 어쩌나, 이 걱정이 밤마다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 하기도 민망하고요. 그저 혼자 끙끙 앓으셨던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거 딱 내 얘긴데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떤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흔한 과일 하나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원리를 찬찬히 풀어드리는 생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변비가 몇 주씩 이어지거나 배가 심하게 아프거나 대변에 피가 비친다면요. 그건 오늘 이야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 가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 점은 꼭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드시는 약이 있다면 그것도 제 이야기만 듣고 함부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약속을 먼저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여행에 모실 겁니다. 바로 조인숙 님이 오늘 아침 드신 밥 한 술을 따라 우리 몸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보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을 마치고 나면요. 왜 나이가 들수록 화장실이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흔한 과일 하나가 왜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무릎을 탁 치며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몸속 소화기관을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입에서 시작해서 몸 끝까지 이어지는 아주 길고 구불구불한 물길이라고 말이죠. 옛날 시골에 있던 논에 물대던 도랑, 그 도랑 기억나시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그 위에 실린 것들을 천천히 아래로 밀어 내려보냅니다. 우리가 먹은 밥과 반찬도 이 물길을 따라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입에서 잘게 씹힌 음식은 물길을 타고 내려가 위장이라는 큰 웅덩이에 잠깐 머뭅니다. 여기서 죽처럼 곱게 풀어집니다. 그 다음 작은 창자, 소장이라는 긴 물길을 지나면서 영양분이 쭉쭉 빨려 들어갑니다. 몸에 필요한 좋은 것들은 여기서 대부분 흡수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큰 창자 대장입니다. 이 대장이라는 곳이요, 물길의 제일 끝자락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대장은 남은 찌꺼기에서 물을 쭉 빨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이 물을 아껴야 하니까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물을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남은 찌꺼기가 적당히 되직해지면서 부드러운 덩어리가 되어 몸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아침 바라는 그 시원한 순간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이 물길 끝자락에서 자꾸 사고가 나요. 무슨 사고냐? 물길에 실려온 찌꺼기라는 이름의 작은 배가 그만 모래톱에 얹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비입니다. 그러면 왜 나이 들수록 이 배가 자꾸 얹히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겹칩니다. 첫째, 물길을 밀어주는 힘이 약해집니다. 우리 대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꿈틀꿈틀 움직이며 찌꺼기를 밀어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연동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물길이 스스로 물결을 만들어 배를 밀어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이 물결의 힘이 젊었을 때 같지가 않아요. 배를 밀어줄 힘이 줄어드는 겁니다. 둘째, 물길에 물이 부족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물을 예전만큼 안 드십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대장은 더 악착같이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 결과 찌꺼기가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마른 딱딱한 돌덩이처럼 되어버립니다. 마른 강바닥에 배가 얹히면 절대 못 움직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셋째, 물기를 채워줄 짐이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많이 못 드세요. 특히 나물이나 채소, 거친 곡식을 덜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음식 속에 든 식이섬유가요, 찌꺼기에 적당한 부피를 만들어주는 짐 역할을 합니다. 짐이 두둑해야 물결이 그걸 붙잡고 밀어낼 수가 있어요. 짐이 부실하면 물결이 헛돌기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는 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변비입니다. 힘도 약해지고 물도 부족하고 짐도 부실한 겁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 변비하고는 결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화장실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서 제가 더 안타깝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가 늘 묵직하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입맛이 없으면 잘 못 드시고, 못 드시면 기운이 없어지죠. 기운이 없으면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물길 미는 힘은 더 약해집니다. 이게 빙글빙글 도는 악순환입니다. 조인숙 님이 딱 이 고리에 걸려 계셨던 거예요. 게다가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엔 늘 이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자식들한테 짐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화장실 하나 내 힘으로 시원하게 못 가는 몸이 되면 그게 결국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일로 이어질까봐 그게 제일 두려우신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른 물길에 어떻게 다시 물을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얹힌 배를 어떻게 다시 띄울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이 아주 평범한 과일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과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두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 말린 자두입니다. 우리가 흔히 푸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옛날 어른들은 그냥 말린 자두라고 하셨죠. 이게 뭐 그리 대단하냐 싶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열매 하나가 우리 몸속 물길에서 하는 일을 알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제가 자두를 왜 3인방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안에 우리 물길을 돕는 일꾼이 3명이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꾼은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자두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단맛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물길을 지나가면서 주변의 물을 끌어당겨 붙잡아둡니다. 기억나시죠? 대장이 물을 자꾸 빨아들여서 찌꺼기가 마른다고요. 소르비톨은 바로 그 반대로 물길에 물을 붙잡아두는 물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바싹 마르지 않고 촉촉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마른 강바닥에 물을 대주는 것과 같습니다. 말린 자두 100g에 이 소르비톨이 대략 15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넉넉한 양입니다. 두 번째 일꾼은 식이섬유입니다. 아까 짐이 두둑해야 물결이 밀어낸다고 말씀드렸죠. 자두 속 식이섬유가 바로 그 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자두의 섬유는 좀 특별합니다. 물에 녹는 부드러운 섬유와 물에 안 녹고 부피를 키우는 거친 섬유가 함께 들어있어요. 이 둘이 짝을 이루니까 찌꺼기를 촉촉하면서도 두둑하게 만들어줍니다. 딱 물결이 붙잡고 밀어내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세 번째 일꾼은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자두의 진한 보랏빛을 내는 성분이기도 한데요. 이 일꾼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물길의 근육을 슬슬 자극해서 물결이 더 잘 일도록 도와줍니다. 밀어내는 힘 자체를 거들어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건 조금 있다가 아주 중요하게 다룰 텐데, 물길 속에 사는 좋은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말린 자두 100g에 이 폴리페놀이 대략 180mg 넘게 들어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르비톨은 물을 붙잡고, 섬유는 짐을 채우고, 폴리페놀은 물결을 거들고 좋은 미생물을 먹입니다.
이 셋이 한꺼번에 같은 물길에서 손발을 맞추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셋이 같이 하니까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좋다 좋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인데요. 만성적으로 변비가 있는 성인 40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쪽은 말린 자두를 드시게 하고 다른 한쪽은 약국에서 파는 대표적인 섬유질 보충제를 드시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두 그룹이 섭취한 섬유질의 양을 똑같이 맞췄다는 겁니다. 하루 6g으로요.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두 그룹 다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린 자두를 드신 분들이 더 좋았어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시원하게 보는 횟수가 평균 1번 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린 자두를 드신 뒤에는 그게 일주일에 3번 반으로 늘었습니다. 섬유질 보충제를 드신 그룹은 2번 반 정도였고요. 똑같은 양의 섬유질인데 자두가 더 나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3인방 때문입니다. 섬유 하나만 있는 보충제하고 달리 자두는 소르비톨과 폴리페놀까지 같이 일하니까요. 약이 아닌 그냥 과일이 흔한 보충제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낸 겁니다. 저는 이 결과를 처음 보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여기서 한 분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창원에 사시는 66 배동주님입니다. 이분은 평생 용접일을 하셨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아니면 한 자리에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으셨죠. 몸을 많이 안 움직이는 생활이 오래되니까 물길 미는 힘이 많이 약해지셨던 겁니다. 이분도 변비약을 꽤 오래 드셨어요. 그러다 자두 이야기를 들으시고 반신반의하면서 아침마다 몇 알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 없으셨대요. 그런데 한 2주쯤 지나니까 아침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간단한 걸로 달라질 줄 몰랐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배동주님도 드시던 약은 병원과 상의하면서 천천히 조절하셨습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실수를 하세요. 아, 자두가 좋구나 하고는 마트에 가서 무엇을 집으시는 줄 아세요? 제철에 나오는 물 많고 아삭한 생자두를 집으시거나 아니면 병에 든 자두 주스를 집으십니다. 그게 당연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신선하고 물도 많으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만요. 이게 사실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말린 자두 하는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자두는 대부분이 물입니다. 먹으면 물 많고 시원하고 좋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두 일꾼, 소르비톨과 식이섬유는 오히려 옅어져 있습니다. 물이 많으니 그만큼 성분이 묽어진 거예요. 반대로 자두를 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쭉 빠지면서 소르비톨과 섬유가 그 안에 진하게 농축됩니다. 그래서 작은 말린 자두 몇 알에 생자두 여러 개의 몫의 일꾼이 압축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자두인데 말리는 순간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럼 주스는요? 주스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두를 갈아서 즙만 짜내고 건더기를 걸러내면 그 건더기 속에 있던 소중한 식이섬유가 상당 부분 버려집니다. 아까 짐을 만들어주는 그 일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주스에도 소르비톨은 남아있으니 아예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온전한 말린 자두를 통째로 꼭꼭 씹어 드시는 것만은 못하다는 겁니다. 3인방이 온전히 다 들어있는 쪽을 택하시는 게 이득이죠. 사실 이건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던 거예요. 유럽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말린 자두를 뱃속을 편하게 하는 음식으로 즐겨 먹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아쟁 지방의 말린 자두는 배변에 좋기로 소문이 나서 세계 곳곳으로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오래 누워 계시거나 잘 못 움직이는 분들께 규칙적으로 챙겨드리던 음식이 바로 이 말린 자두였습니다. 그때는 약도 변변치 않았으니까요. 조상들의 지혜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고 마트에 가시거든 화려한 주스병 말고 봉지에 담긴 소박한 말린 자두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 물길에 진짜 힘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잠깐 미뤄뒀던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일꾼 폴리페놀이
물길 속 좋은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고 했던 그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요,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장 속에는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물길 속에 사는 아주 작은 식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식구들 중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착한 미생물이 있고 해로운 미생물도 있습니다. 이 착한 미생물이 많고 힘이 셀수록 물길이 건강하게 잘 흐릅니다. 배변도 규칙적이 되고요. 반대로 착한 미생물이 줄고 물길 속 균형이 무너지면 뱃속이 자꾸 불편해집니다. 그럼 이 착한 미생물을 어떻게 키우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잘 먹여야죠. 그런데 이 착한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자두 속 폴리페놀과 섬유질입니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익균의 먹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연구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국 런던의 킹스 칼리지 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인데요. 100명이 넘는 분들을 대상으로 몇 주 동안 말린 자두를 드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변의 양이 확실히 늘고 배변 횟수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장 속에서 비피더스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착한 미생물이 늘어난 겁니다. 자두가 단순히 물길을 뚫어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물길 속 좋은 식구들까지 키워준다는 뜻이죠. 이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는 원래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시는 지혜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바로 요구르트입니다. 예로부터 뱃속 편하게 하려고 요구르트 챙겨 드신 분들 많으시죠? 왜 그런가 하면요, 요구르트 속에는 살아있는 착한 미생물, 그러니까 유익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두는 그 유익균에 먹이를 넣어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아주 좋은 짝이 만들어집니다. 요구르트로는 착한 미생물을 직접 넣어주고 자두로는 그 미생물이 먹고 자랄 먹이를 넣어주는 겁니다. 식구를 들여보내고 그 식구 밥까지 챙겨주는 셈이죠. 들여만 보내고 굶기면 소용없잖아요. 이 둘을 같이 드시면 하나만 드시는 것보다 손발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자두를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물론 요구르트는 설탕이 잔뜩 든 것 말고 담백한 플레인 요구르트가 더 좋겠죠. 여기서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청주에 사시는 이른돌 문혜라님입니다. 남편분과 단둘이 사시는데 이분은 좀 다른 걱정이 있으셨어요. 변비에 좋다는 건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런 걸 드시면 이번엔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처럼 쏟아질까봐 겁이 나셨던 거예요. 나이 들어 그렇게 되면 그것도 큰일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걱정에 대해서도 다행히 연구가 답을 줍니다. 미국의 한 소화기 분야 학술지에 2022년에 실린 연구에서요, 말린 자두를 규칙적으로 드셨더니 딱딱하고 덩어리진 변이 부드러워지고 배변이 편해졌는데 설사나 물운변으로 쏟아지는 일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두는 확 밀어붙이는 독한 방식이 아니라 물기를 촉촉하게 적셔서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순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혜라 님도 마음 놓고 조금씩 드셔보셨고 지금은 아침이 한결 편안해지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솔직하게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무리 순해도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좀 차거나 더부룩할 수 있어요. 이건 소르비톨이 물길에서 일하다 보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다? 처음엔 적게 시작해서 몸을 적응시켜가며 천천히 늘리는 겁니다. 이 순서는 이따가 실천법에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물길 여행은 거의 다 왔습니다. 입에서 위, 소장, 대장까지 자두 3인방이 어떻게 일하는지 다 보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저는 오늘 여러분을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거든요. 자두 속 세 번째 일꾼, 폴리페놀 기억하시죠? 이 일꾼이요, 대장 물길에서만 일하고 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길을 넘어서 우리 몸속 아주 뜻밖의 곳까지 찾아갑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우리 뼈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넘어져서 뼈 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특히 고관절, 엉덩이 뼈 한 번 부러지면 그때부터 자리 보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결국 자식들 손 빌리는 일로 이어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두가 뼈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잘 들어주세요. 여성은 나이가 들어 폐경이 지나면요, 뼈가 아주 빠르게 약해집니다. 처음 5년에서 7년 사이에는 한 해에 뼈가 3에서 5%씩 줄어들기도 합니다. 해마다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살짝 넘어졌는데 뚝 부러지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규모가 큰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인데요. 폐경이 지난 55에서 75 사이의 여성분들 235명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12달 동안, 그러니까 꼬박 1년 동안 매일 말린 자두를 드시게 했습니다. 양을 나눠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대여섯 알 정도, 어떤 분들은 그 2배쯤 드셨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매일 대여섯 알을 드신 분들의 경우 1년이 지나도 엉덩이 뼈의 밀도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자두를 안 드신 분들은 그 사이 뼈가 줄었는데 말이죠. 무너지는 걸 붙잡아 준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다른 연구에서도요, 말린 자두를 1년간 드신 여성분들이 척추와 팔뚝뼈의 밀도가 더 나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이끄신 분은 수많은 과일을 다 시험해 봤지만 뼈에 관해서는 말린 자두만 한 게 없더라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자두가 어떻게 뼈를 지킬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는 낡은 뼈를 허무는 속도가 새 뼈를 짓는 속도보다 빨라집니다. 그래서 뼈가 조금씩 비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두 속 폴리페놀이 이 허무는 작업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염증, 그러니까 뼈를 갉아먹는 그 불씨를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자두에는 뼈 건강에 관여하는 비타민 K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물길에서 유익균을 먹이던 그 일꾼이 저 멀리 뼈까지 가서 또 한 번 일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원에 사시는 61살 최미연 님이 딱 이 대목에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갱년기를 지나면서 골밀도 검사에서 뼈가 성그러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약을 먹어야 하나 걱정이 크셨죠. 물론 뼈가 많이 약해졌다면 그건 반드시 병원에서 관리 받으셔야 합니다. 그건 음식으로 대신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최미연님은 이왕이면 평소 식사에서도 뼈에 좋은 걸 챙기자는 마음으로 아침 자두를 시작하셨습니다. 배도 편해지고 뼈에도 보탬이 된다니 일석이조라며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자두 몇 알 드시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요, 화장실을 편하게 해주고 장속 좋은 식구를 키우고 저기 뼈까지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곳이 한 줄로 이어져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하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 하는 실천법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잘 들어주세요. 좋은 것도 방법을 알아야 효과를 보니까요. 먼저 양입니다. 연구들에서 효과를 본 양은 대략 하루에 5알에서 6알 정도였습니다. 뼈까지 생각하신다면 10알 정도까지 드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5알, 6알 드시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며칠은 딱 2~3알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는 걸 봐가면서 한 일이 주에 걸쳐 조금씩 늘려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적응하실 수 있어요. 급하게 서두르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언제 먹느냐? 저는 아침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길은 아침에 특히 뭔가 먹고 나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 흐름에 맞춰서 아침에 자두를 넣어주면 물길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쪼인숙 님도 배동주 님도 다 아침에 드셨죠? 셋째, 어떻게 먹느냐? 이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통째로 꼭꼭 씹어서 드세요. 아까 주스보다 통자두가 낫다고 말씀드린 이유 기억하시죠? 건더기 속 섬유까지 온전히 드셔야 3인방이 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배운 대로 담백한 플레인 요구르트에 곁들여 드시면 착한 미생물까지 같이 챙기실 수 있고요. 말린 자두가 좀 딱딱하다 싶으면 미지근한 물에 잠깐 불려서 부드럽게 드셔도 됩니다. 이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이 방법이 편하실 거예요. 넷째, 물을 꼭 함께 드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두 속 섬유가 짐을 만들어 부피를 키운다고 했죠. 그런데 짐만 두둑하고 물이 없으면 오히려 뻑뻑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자두 드실 때 따뜻한 물 한 잔을 꼭 곁들이세요. 물길에 물을 대주는 겁니다. 이 둘은 늘 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원래 이야기에서 레몬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것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레몬즙을 물에 조금 타서 함께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레몬에는 비타민C가 들어있고 상큼해서 아침에 입맛을 돋우는 데는 좋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 큰 기대를 얹지는 말라고 말씀드려요. 레몬이 무슨 대단한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상큼하게 곁들이는 정도로 즐기시면 됩니다. 과장 없이 딱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새겨두세요. 첫째, 아무리 좋아도 자두는 음식이지 약이 아닙니다.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시는 변비약이나 다른 약이 있다면요, 제 이야기 듣고 그걸 마음대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꾸고 조절하는 건 반드시 병원과 상의하면서 하셔야 해요. 배동주 님도 그 순서를 지키셨다고 말씀드렸죠. 둘째, 자두는 은근히 열량이 있습니다. 달콤한 만큼 칼로리도 있어서 열 알람지시면 밥 한 공기에 가까운 열량이 됩니다. 그러니 무작정 많이 드시진 마세요. 특히 혈당을 관리하고 계신 분이라면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자두는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드시면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드시기 전에 주치의와 한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콩팥이 안 좋으시거나 과민성 대장으로 평소 배에 가스가 잘 차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르비톨이 이런 분들께는 좀 과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아주 적은 양부터, 그리고 되도록 의사와 상의하며 시작하세요.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변비가 갑자기 심해졌거나 대변에 피가 비치거나 이유 없이 몸무게가 쭉 빠지거나 50 넘어서 배변 습관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졌다면요, 그건 자두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어요. 자두는 어디까지나 평소 건강을 돕는 음식일 뿐 이런 경고를 대신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이 점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꼭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미리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도 떠오른 질문일 거예요. 첫 번째 질문, 그럼 생자두는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생자두도 좋은 과일입니다. 제철에 나올 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다만 배변을 규칙적으로 하는 데는 성분이 진하게 농축된 말린 자두가 더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둘 다 드셔도 되고 목적이 뱃속 편안함이라면 말린 쪽에 좀 더 기대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느껴지나요?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루 이틀 먹고 뚝딱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마법 같은 건 없어요. 연구에서도 몇 주에 걸쳐 꾸준히 드셨을 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2, 3주는 매일 꾸준히 드셔보세요. 조인숙 님도 배동주 님도 한 2주쯤 지나면서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잖아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함으로 승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데요. 매일 먹으면 몸이 익숙해져서 나중엔 소용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변비약 오래 드신 분들이 특히 이걸 무서워하십니다. 그런데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두는 억지로 장을 쥐어짜는 독한 약이 아닙니다. 그냥 섬유질과 수분이 든 음식이에요. 밥 먹는다고 몸이 밥에 중독되지 않듯이 자두도 그런 식으로 몸을 무디게 만들지 않습니다. 매일 드시는 하나의 좋은 식습관으로 삼으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 점이 약에 기대는 것과 음식으로 챙기는 것의 큰 차이입니다. 네 번째 질문, 자두만 먹으면 되나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두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물길이 잘 흐르려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했죠. 물을 충분히 드시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시고 거기에 자두 같은 좋은 음식을 더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전통 밥상에 답이 다 있어요. 나물, 잡곡밥, 고구마, 이런 거친 음식들이 다 물길에 짐을 채워주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이런 걸 많이 드셨을 때는 변비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자두는 거기에 힘을 보태는 든든한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긴 여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몸속 물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봤습니다.
기억하실 게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자두 3인방을 기억하세요. 소르비톨은 물길에 물을 붙잡아 촉촉하게 하고, 식이섬유는 짐을 두둑하게 채워 밀어내기 좋게 하고, 폴리페놀은 물결을 거들면서 장속 착한 미생물까지 먹입니다. 이 셋이 함께 일해서 흔한 섬유질 보충제보다 나은 결과를 냈다는 연구까지 봤죠. 그리고 두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하나, 생자두나 주스보다 통째로 된 말린 자두가 낫습니다. 말리면 일꾼들이 진하게 농축되니까요. 둘, 아침에 담백한 요구르트와 함께 물 한 잔 곁들여서 처음엔 두세 알로 시작해 천천히 늘리세요. 이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놀라운 사실 하나, 이 작은 자두가 화장실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뼈까지 지켜준다는 것. 특히 폐경진하신 여성분들껜 배도 챙기고 뼈도 챙기는 일석이조가 되어준다는 것. 이것만은 오래 기억에 남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인숙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맨 처음 새벽마다 화장실에서 30분씩 앉아 계시던 그분 말입니다. 요즘은요, 아침에 담백한 요구르트에 말린 자두 대여섯 알을 얹어 드십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면서 아침이 조금씩 가벼워지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에 점점 기대게 되던 그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게 제일 크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딱 두세 알로 그 첫걸음을 떼어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할 거 없습니다. 마트에서 소박한 말린 자두 한 봉지 사오시는 것,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주변에 아침마다 화장실 때문에 남몰래 고생하시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주세요.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 이 작은 정보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긴 여행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기를, 그리고 그 가벼운 아침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